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쿠팡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지금 처음으로 정상회담, 화상 정상회담이지만 했죠. 그와 관련된 분석을 제가 해드려야 되죠. 관련된 분석. 그러면서 우리 한반도와 관련된 분석을 중점적으로 하겠는데요. 자, 미국이 한국과 중국, 북한에게 중대 경고를 했습니다. 블록버스터가 옵니다. 블록버스터 뭡니까? 우리 아주 제작비 많이 들어간 영화, 블록버스터급 영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블록버스터는 실제로는 전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1945년 2월에 독일의 드레스덴 공업지역이죠. 그 드레스덴을 미영 연합군이 가서 그냥 폭격했습니다. 한 3일 동안 어마어마한 폭격해서 영국 군용기 한 700여 대, 그리고 미국 군용기 한 500여 대 이렇게 가서 3일 동안 완전히 그냥 40제곱킬로미터를 초토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사진을 본 사람들이, 기자들이 그냥 그때는 다 도시가 블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도 그렇지만 블록이 그냥 다 사라졌다. 그래서 블록버스터, 블록을 그냥 사라지게 만드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물량이 투입된 것을 블록버스터, 드레스덴 폭격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블록버스터급 뭔가가 펼쳐진다라는 이야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든과 시진핑이 화상회담을 했는데 3시간 20분간 완전히 설전을 했다라고 하죠. 아주 다양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전을 벌였다. 패권 경쟁,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티벳 위구르, 팬데믹, 남중국해, 대만 문제, 인권 문제, 북한 문제, 사이버 보안, 기후 문제, 관세 문제, 자원 문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완전히 서로 자기 주장만 거의 한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기사를 쓰면서 그냥 이렇게만 쓰죠.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했다. 그래서 마치 바이든이 시진핑에게 숙이고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이 정상회담 전체를 그냥 아예 딱 숙이고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짠 기사 제목을 만들던데, 미국이 항상 하던 말이에요. 그래, 하나의 중국 인정해. 그렇지만 현상 변경은 싫어. 현상 변경은 뭡니까? 대만 치려고 하는 것이죠. 대만 치려고 하는 거 싫어. 그래, 하나의 중국 인정해 줄 테니까 대만 치지 마. 그 대신 우리는 대만하고 군사교류다 뭐다 다 할 거야. 그렇지만 하나의 중국 인정해 줄 거니까 건드리지는 마. 알았지? 그렇지만 우리는 하던 거 그냥 그대로 다 하고 니들 대만을 우리 편을 끌어들여서 완전히 고립하는 거 그거 다 할 거야. 이겁니다. 종전선언. 그래, 종전선언 원로적으로 우리는 찬성해. 그렇지만은 조건이 있어. 바로 북한 비핵화야. 이겁니다. 그리고 전자권 전환. 그거 찬성해. 그렇지만 니들이 조건을 다 갖추고 북한에 핵이 없어야지. 이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어쨌든 이런 설전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사실은 북한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서 대만 문제에 발끈했지만 대만 문제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얘기했죠. 불장난하지 마라. 스스로 불에 타 죽는다. 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협박을 했죠. 그런데 그 외에는 결국은 이 시진핑이 우위를 또 세게 나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양 정상이 서로 기싸움을 펼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왜냐? 국내 정치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엉뚱한데 힘 빼지 말자. 이제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오랜 친구를 만나니 반갑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랜 친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백악관 부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를 오랜 친구로 생각한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다. 친구 아니다. 걔하고 내하고 무슨 친구야? 라고 이렇게 손절 쳐버렸습니다. 어디서 친한 척이야? 라는 건데, 자, 주요 의제 중에 하나였던 북한 문제,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거부한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외교부 보도자료 그리고 백악관 보도자료 둘 다 보면 북한 관련해서 별 내용 없어요. 중국 외교부 자료는 쌍방은 아프가니스탄, 이란 핵 문제,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말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얘기하죠. 두 정상은 북한, 아프가니스탄, 이란을 포함한 역내 주요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바이든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거밖에 없어요.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힌트가 살짝 나옵니다. 바로 이제 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화상 세미나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요. 두 정상은 화상회담을 통해 역내 주요 도전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는 이란 핵 문제도 그렇고 북한 문제도 그렇고
미국과 중국이 이런 것들에서 역사적으로 협력해 왔다는 것을 안다. 북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모두에게 중요한 순간을 맞은 임박한 도전 과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북한 문제는 모두에게, 그러니까 중국 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순간, 변곡점이라 이거죠. 그래서 임박한 도전 과제다. 변곡점인데 뭔가 지금 곧 상황이 확 변화되는 그런 도전 과제다. 이건 우리에게만 지금 과제가 아니고 쟤들도 지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을 보면 그 중요한 변곡점은 뭐냐? 뭔가 북한이 확 무너지든지 아니면 북한을 확 때리든지 아니면 북한이 그냥 ICBM 확 개발해가지고 미국이 도저히 손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든지 뭐 여러 가지 변곡점이 있죠. 하여튼 그 중에 하나인데 중국 지들도 문제점을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이 힌트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한을 사이에 둔 미국과 중국의 다른 우려는 뭐냐? 복잡한 북한 상황이죠. 북한 서로 그냥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북한에 대해서 서로 동상이몽처럼 다른 우려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야, 북한 저것들이 중국에 확실하게 붙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것들이 ICBM 다 개발해서 미국 본토 때리면 어떡하지? 저것들이 우리 동맹, 즉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면 어떡하지? 저것들이 WMD 확산하면 어떡하지? 저 중동 지역에 막 확산 뿌리면 어떡하냐? 라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야, 저것들이 급변사태 나가지고 난민들이 압록강, 두만강 쪽으로 동북 삼성으로 막 들어오면 저거 어떡하냐? 안 그래도 지금 국내 치안 어려운데 쟤들 정권 무너져서 내전 나면 또 어떡하냐? 지금 대만 문제 집중해야 되는데 저 내전 나면 저거 불똥 튀지 않으려고 우리 지금 개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군사력 분산되는데 저거 어떡하냐? 저것들이 한미랑 또 붙어먹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지금 중국과도 그냥 그럭저럭 지내고 또 한국하고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이렇게 되면 저 북한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데 저거 어떡하냐? 그리고 아예 반중하면 어떡하냐? 김정은이가 일본은 100년의 적, 중국은 1000년의 적이라고 했는데 또 과거 김정일이는 중국을 절대 믿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거 그러면 어떡하냐? 라는 이런 불안감들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자기네들 편으로 끌어들여서 베이징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으려 하고 있고 중국은 반면에 순망치한 자신들의 베이징의 방파제로서 북한을 활용하려 하고 있고 이런 이해관계가 북한에 걸려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그 시점에 비슷한 시기에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하고 백발만이라고 하죠.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말이 맞을까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가 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라고 서로 이야기했냐? 보겠습니다. 미 국무부 보도자료를 보면 셔먼 부장관과 최종건 차관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및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번영 구축을 위한 핵심 축임을 재확인했다. 이건 뭐 항상 하는 말이죠. 부장관은 한국의 지역 및 글로벌 리더십을 환영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동맹 및 우방과의 협력을 하겠다는 미국의 약속. 이게 뭐냐?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 바로 대중국 압박이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자행하고 있는 국제질서 위반 행위. 이런 거 미국과 협력하겠다. 이제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정책에 다른 동맹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 이야기하면서 뜬금없이 미얀마 이야기를 하네요. 미얀마 민주화의 평화적 회복을 위한 미국의 확고한 지원을 강조하고 이제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이 있으니까 미얀마에도 관심 가져라 라는 이야기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 이슈를 논의했다. 자, 그래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뭔가를 논의했다라는 겁니다.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할 거냐? 돈을 줄 거냐? 때릴 거냐? 아니면 그냥 놔둘 거냐? 종전선언 할 거냐? 이런 건데 최종건이는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라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하얀 글은 최종건이 하고 뭐 여기하고 그냥 뭐 정치적 그런 레토릭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중요한 건데요. 현재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방안에 대해 각 급에서 소통과 공조가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말 한국 외교부와 한국 통일부 그리고 한국 청와대는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북한의 민주화입니까? 북한의 비핵화입니까? 통일입니까? 그냥 얘들은 목적이 대화예요. 어느 날부터 대화가 그냥 목적이 된 거예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대화는 왜 합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하는 대화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인권 상황 호전을 위해서 하는 대화입니까? 목적이 있은 다음에 그 대화의 주제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하는 건데 얘들은 무조건 대화예요. 그냥 북한과의 대화, 관계 개선. 대화하면 관계 개선 됩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 하면서 종전선언, 여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데 자기 애들은 종전선언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는 북한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 완전한 비핵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것을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분석하도록 하죠. 이런 웬디 셔먼 부장관에 이은 바이든의 경고, 미국에 맞서는 쪽에 배팅하지 마라. 미국에 맞서는 쪽이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그쪽에다 배팅하지 마라. 라는 것이고, 그래도 저는 중국 몽에 완전히 걸것입니다. 중국 짜요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죠. 그런데 이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바로 바이든 대통령은 뉴햄프셔로 가서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연설했냐? 몇 년 전에 내가 부통령이었을 때 시진핑은 내게 미국을 정의해 달라고 했다. 나는 미국은 가능성이라고 했다. 미국인과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에 한계는 없다. 라고 말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미국인과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에 한계는 없다. 미국이 마음먹으면 뭐든지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가 마음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국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 말을 했다. 10년 전에 내가 부통령 할 때 시진핑에게 그 이야기 해줬다. 즉 우리는 지금 마음먹으면 뭐든지 다 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하죠. 나는 각국 정상들에게 미국에 맞선 쪽에 배팅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절대 좋은 배팅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시진핑에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너 지금 나에게 맞서는데 맞서지 마라.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중국 편 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중국 편에 확 달라붙은 국가가 있죠. 바로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아주 센 상대하고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센 상대 옆에 막 편이 막 달라붙습니다. 우리도 막 우리 편이 있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할 게 뭐겠습니까? 옆에 지금 달라붙는 떨거지들 떼내는 일을 먼저 하겠죠. 그리고 센 상대를 고립시키고 마지막에 그냥 한 방 먹이겠죠. 이게 싸움의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달라붙고 있는 떨거지들 내가 정리 좀 할게. 지금 이건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인 74%가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우려한다. 라는 그런 기사를 미 의회 관영 매체가 냈어요. 뜬금없죠. 갑자기 왜 군사적 충돌을 우려한다 라는 기사를 냅니까? 이 말은 왠지 북한에게 야, 군사적 충돌을 우려해서 우리가 군사적 충돌 준비하고 있는 거야 라고 북한에게 미 관영 매체가 협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하나 압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언론을 통한 심리전이죠. 뭐라고 이야기했냐? 여론조사 업체 모닝 컨설트의 11월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과의 군사적 갈등에 대해 미국인의 42%는 매우 우려한다고 대답했고 32%는 우려된다고 대답해서 74%의 미국인이 북한과의 군사적 갈등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중국으로 78%였다. 지금 우리가 보면 대만에 반드시 전쟁이 날 것 같죠. 그래서 그 대만 때문에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이 우려되는 게 78%. 꼭 지금 진짜 전쟁 날 것 같은데 78%. 그런데 북한하고 미국하고 무슨 전쟁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미국인이 봤을 때는 대만을 통한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78%,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74%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하나 선택해라. 그럼 뭐 하겠습니까? 중국이 껄끄러울까요? 북한이 껄끄러울까요? 북한이죠. 그리고 중국하고 싸워야 되는데 당연히 후방을 안정화시켜야 되겠죠. 북한을 안정화시켜야 되겠죠. 또 북한을 치면 중국이 대만을 못 치죠. 왜? 베이징 코앞에 지금 굉장히 뚫려버린 상황인데 그걸 지금 그런 상황을 놔두고 대만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만을 못 치게 하려면 어쩌면 북한을 치는 것이 또는 북한을 완전히 현상 변경을 시켜버리는 것이 대만을 못 치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미국은 북한을 어떻게 처리할까? 압박을 더 강화하겠다. 계속 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극을 주겠다.
자극, 압박과 자극입니다. 자, 이게 젠가 게임이란 건데 여러분들 이거 뭐 보셨을 겁니다. 해보신 분도 있으실 테고. 이게 쌓아놓고 하나씩 블록을 빼는 겁니다. 빼가지고 결국 나중에 확 그냥 망치로 쳐버리면 확 다 쓰러지지만 그러지 않고 빼는 거, 빼는 자극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 쓰러지는 거. 이게 이제 젠가 게임인데 계속 이렇게 북한에게 하나씩 자극을 주는 겁니다. 압박을 통해서 생필품 못 들어가게 하고 식량이 못 들어가게 하고 계속 석유가 못 들어가게 하고 압박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가 들어가게 하고 또 문화 컨텐츠가 들어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하고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사적으로 무력 시위를 하고 또 칠 것처럼 했다가 안 했다가 또 칠 것처럼 했다가 그래서 계속 북한군을 필요하게 만들고 비상거렸다가 말았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자극을 줘서 결국은 쓰러지게 만드는 거. 지금 미국이 봤을 때 변곡점에 들어왔다. 라고 이야기했듯이 다 돼간다 이겁니다. 우리가 옆에서 봐도 다 돼간다. 35일 만에 뭐 삼지연에 현장 시찰하러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35일 만에 삼지연에 나온 김정은이가 진짜 김정은처럼 생겼습니까? 완전히 엉뚱한 사람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김정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기가 차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그런 압박과 자극 중에 자극을 또 합니다. 제가 부산항에 이상한 대형 군함이 나타났다라고 알려드렸었죠. 미구엘 키스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특수작전 지원용인데 이 특수작전을 뭐 어떤 특수작전 하냐 모르는 것이죠. 특수작전은 해상, 육상, 수중 뭐 다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뭔가는 특수작전 할 수 있을 것처럼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지금 부산항의 8부두에 지금 이걸 계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랭크 케이블이 이 지역에 왔습니다. 이 프랭크 케이블은 뭐냐? 잠수함 지원함이에요. 잠수함 지원함인데 해상에서 잠수함의 보급을 해주고 탄약 보급해주고 뭐 하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잠수함 지원함이 요코스카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동북아시아에 잠수함들의 작전을 대규모로 벌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잠수함이 뭐 합니까? 특수부대 침투시키고 하는 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잠수함 지원함 또 특수작전 지원함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미국이 이걸 또 공개했네요. 에이브람 링컨 항공모함이 출격 준비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F-35를 탑재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미국으로서는 최초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으로서 칼빈슨 항모가 F-35 탑재하고 지금 이 동북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이브람 링컨이 F-35 탑재하고 또 출격 준비 이제 다 돼간다 곧 간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곧 내년 1월 지금 뭐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죠. 에이브람 링컨까지 F-35를 탑재하고 이 지역에 오면 이 지역에 항모 2척이 F-35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있죠. 항모 3척이 모이는 겁니다. 정규 항모. 거기다가 아메리카 합하면 4척이죠. 어마어마한 전력이 집계를 하게 되는데 이게 내년 대선쯤 해서 이 지역에 집결한다. 라는 것이죠. 한미연합훈련. 바로 과거에 키 리저브라고 불렸던 그 시기에 아마 대규모 집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을 계속 자극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 넘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결전의 시간을 앞둔 미국, 부채질하는 망할민자 민의 민주, 그리고 중공, 북한이죠. 블록버스터. 드레스덴 폭격처럼 완전히 그냥 싸그리 지워버리는 이 블록버스터급. 영화 가면 이 블록버스터급 영화 보러 가면 어떡합니까? 팝콘 들고 아주 기분 좋게 보죠. 팝콘 각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블록버스터 덩달아서 그리고 중국이 힘들어지는 블록버스터 그리고 북한의 레짐 체인지가 되는 블록버스터 기대하겠습니다. 개봉박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